그래서 좀 더 많은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냥 단어의 수만 셀 게 아니고 구조 같은 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풀파싱을 하자면 아직 우리가 약간 좀 기술력이 부족해요. 이렇게 완벽한 풀파싱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그래서 뭐 한 단어 수가 한 문장의 단어 수가 한 10개, 20개만 되는 것들도 제대로 파싱 하려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과거 한 몇십 년 동안 한 뭐 1, 20년 동안 계속 트라이 하는 방법은 쉘로우 파싱이에요. 그래서 탑다운이 아니고 바텀업으로 해서 부분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뽑아내서 그 중에서 이제 그 바텀업으로 올라가면서 뭔가 정보를 추출해 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part of speech tagging입니다. 그래서 part of speech tagging의 의미가 다시 한번 좀 짚어주면 품사를 알고 나면 구조를 잡기가 굉장히 쉬워져서 대부분 이제 part of speech tagging이 여기 보다시피 이 센텐스를 토크나이제이션 한 다음에 part of speech tagging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각각의 엔터티를 디텍션하고 릴레이션 디텍션 하는 게 이게 이제 인포메이션 익스트랙션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이제 이런 태깅 정보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이런 태깅 정보를 바탕으로 단어 수만 세는 게 아니고 그 뭐 어떤 패턴 그러니까 품사의 패턴을 보고 정보를 캘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품사 정보가 이렇게 원래는 탑다운으로 해야지 완벽한 정보가 나올 텐데 우리가 이걸 바텀업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바텀업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히든 마코프 모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단어를 보지 않고 일부분만 봐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이제 그 품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마코프 모델도 5장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5장, 6장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5장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히든 마코프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거고 그 트레이닝 과정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한 주 강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여간 책에 있는 내용만 일단 훑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 장의 요점은 태깅 정보를 이용하여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해 보자 또는 색다른 정보를 추출해 보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적입니다. 태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원시 말뭉치에서 중의성을 해소하여 부가적인 언어 정보를 부착하는데 이 정보를 태그 정보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를 이제 태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깅을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여러분들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태거라고 해요. 태거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장에서도 한 몇 가지 우리가 언급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태깅을 하고 난 다음에 로 텍스트를 다시 부착 말뭉치 태그드 코퍼스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태그드 코퍼스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다른 많은 그러니까 태그드 코퍼스 제대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쓰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죠. 그래서 GNI 코퍼스도 우리 지금 이제 막 시작한 건데 그러니까 이 과목 시작하면서 사실은 시작한 거예요. 방학 한 달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논문 쓰고 그런 건데 이 코퍼스가 완성이 되면 꽤 유명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은 코퍼스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코퍼스들 뭐 게니아 코퍼스나 브라운 코퍼스 이런 것들도 앱스트랙트 이런 걸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GNI 코퍼스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태깅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여러 다른 브라운 코퍼스나 이런 것들은 저번 학기 초에도 얘기했듯이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었어요. 옛날에 전부 뭐 박사과정 학생들이 일일이 다 보면서 그것도 이제 컴퓨터 전공이 아니고 언어학 전공 뭐 이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비 받아가면서 아르바이트비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게 뭐 그 당시에 내 기억에 한 몇백억짜리 프로젝트였나 막 이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전에 유펜 그러니까 펜 태그셋이 이제 유펜에서 만든 건데 그 당시에 나도 그 태그셋 만들었다는 소리를 몇 년 전에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교수로부터 들은 소리는 하여간 엄청난 돈이 들었었어요. 네, 우리는 어떻게든
좀 자동화시켜서 싸게 하나 만들어 보자 그러는 게 지금 이번 학기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에러는 좀 많겠죠. 그래서 annotate를 part of speech 태깅을 하면 이런 그 문장이 주어졌을 때 아래와 같이 이제 NMP, VBD, DT, NN 뭐 요거 우리 그냥 지금까지는 요게 태그다 대충 이거 나온인 것 같다 뭐 요건 버브니까 V로 시작하나 보다 요 정도로 보고 지나갔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봤으면 합니다. 주로 이런 것들 이제 펜트리 뱅크라고 펜 태그라고 펜트리 태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운 태그 그다음에 유펜 태그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려고 해요. part of speech 태깅이 이제 어려운 이유는 예를 들면 지금 브라운 코퍼스나 트리뱅크 코퍼스에서 보면 unambiguous한 단어가 봅시다. 거의 한 90%는 unambiguous 하네요. 그래도 그리고 하나의 태그에 대해서 한 10% 이상이 한 15%? 그 정도가 이제 ambiguous한 워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문장의 그 단어 수가 10개만 넘어가도 그 전체 문장 구조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깅이 굉장히 잘 돼야지 뭔가 분석이 잘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where이나 bit 같은 단어가 태그가 6개나 달릴 수 있고 still이나 noun 같은 것들 noun도 왜 동사도 있고 뭐 전치사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7가지 태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ambiguous한 것들을 어떻게 태깅을 할까 이런 것들 이제 좀 살펴보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했던 여기 그러니까 약 11.5%의 워드가 ambiguous하고 사람이 이거를 태깅해도 서로 약간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한 3.5%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 참고적으로 베이스라인 대충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태깅을 좀 해볼 건데 태깅 프리퀀시가 한 90% 나온다 그러면 그게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그 unambiguous한 워드가 이렇게 한 89% 뭐 87%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냥 그 단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품사를 이렇게 찍기만 해도 90% 정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90%가 기준은 아닙니다. 한 95%, 97%, 98% 정도 돼야지 제대로 돌아가는 태거라고 할 수 있어요. 태깅을 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오늘 뭐 몇 가지 살펴볼 거지만 이런 단어를 직접 보고도 할 수 있고 synthetic environment, part of speech 태깅 그 앞뒤 단어를 보고도 할 수도 있고 모폴로지에서 뭐 프리픽스가 어떻게 붙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깅의 종류에도 위 태깅, 렉시칼 태깅이 있는가 하면 구문 태깅. 그래서 우리 지금 NLTK 코퍼스에도 그냥 로 텍스트로만 된 것도 있는가 하면 그 괄호가 이렇게 쳐가지고 구문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태그도 있어서 펜트리뱅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의미 태깅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멘틱 태깅. 그래서 이런 구문 태깅은 지금 우리 NLTK에도 이거 살펴보면 momo.pred라고 이렇게 끝나는 파일들이 있는데 거기 코퍼스에 들어가 보면 이런 파일들이 이제 구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프로젝트고 이게 이제 트리를 얘기하는 거죠. 트리 구조를 얘기해 주는 거고 이게 이제 펜트리 뱅크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의미 태깅도 우리 좀 아마 언급을 하게 될 텐데 의미 태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이제 신택틱 태깅은 뭐 예를 들면 그 명사냐 동사냐 뭐 이런 것들만 태깅하는 게 신택틱 태깅이라고 하면 시멘틱 태깅은 그거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John drove Mary from Austin to Dallas in his Toyota Prius.
이렇게 됐을 때 존이라는 게 명사 이전에 이건 에이전트라고, 이게 시멘틱 롤이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시멘틱 어널리시스, 뭐 케이스 롤 어널리시스 이런 거 할 때 이런 것들의 롤이 뭐냐고 했을 때 언어학적인 용어입니다. 요 노란색은 페이션트라고 해요. 이렇게 당하는 거를 페이션트라고 하고, 초록색 소urce,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데스티네이션 댈러스, 뭐 그다음에 뭘로, 인스트루먼트, 이런 것들을 인스트루먼트라고 하고,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칼라링하는 이런 작업들, 이런 것들을 의미 태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GNI의 예를 들면 거기에 있는 나운 프레이즈가 이게 나운이다, verb다, 이거 이전에 어떤 나운이면 이게 단백질 이름인지 뭐 유전자 이름인지 이런 것들이 전부 시멘틱 태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는 뭐 그냥 같은 나운이라도 또 GNI 코퍼스에서 보면 뭐 예를 들면 분석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그럼 그냥 단순히 다 나운이라고 태깅하는 게 아니고 이같이 시멘틱 태깅을 하게 됩니다. 시멘틱 태깅 좀 잘 나오는 것들은 한 5% 정도 되고요. 보통 한 70%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시멘틱 태깅은 좀 어렵죠. 트레이닝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목표를 높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태그셋들이 그 유니버셜 태그셋 우리 주로 많이 봤었는데, 펜 태그셋, 브라운 태그셋, 그 다음에 C5 태그셋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그래서 import NLTK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nltk.post tag nltk.help.upen 태그셋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기 브라운 태그셋도 있고, 그 다음에 C5 태그셋도 있고, upen 태그셋도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 upen 태그셋을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태그셋이 upen 태그셋이거든요. 이렇게 upen 태그셋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 upen 태그셋 보면 되게 45개죠. 그죠? 45개 태그가 있는데, 대충 한번 오늘 좀 수업을 하려면 조금 한번 훑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같은 거는 뒤에 달러 붙은 거고, 그죠? 콜론, 왼쪽 가로 오른쪽 가로 다 태깅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컴마, 대시 뭐 이런 거 따로 하고 있고, CC는 컨정션, 그래서 그 end나 but 같은 단어들, numeral은 숫자 단어들, 그 다음에 determiner는 on, 더 이런 것들, determiner. 그 다음에 existential there, 그러니까 이걸 there is, there are 할 때 그 there를 ex라고 태깅했고, 뭐 이런 것들은 쭉 보면 되고, JJ 시작하면 adjective, 그러니까 여기 adjective에 J를 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JJR은 comparative, ER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superlative,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오래돼서 이거 잊어버렸네. 이게 뭐더라? 저기 comparative, 이거 한국말로 뭐였죠? 영어에서 왜 이거는 EST 붙는 거고, 이건 ER 붙는 거고, 이게 이제 comparative라고 하는 거고, 이게 superlative라고 하는 거죠. 그 최상급 뭐라 그러죠? 영어로? 어? 진짜 나이가 들긴 들었네. 진짜 모르겠네. 비교급, 최상급이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NN은 나운이에요, 그죠? NN은 나운, common, singular noun. NMP라고 자주 나오는데 이 P가 proper noun, 그러니까 그걸
proper noun. 고유명사. proper noun. 고유명사. 그다음에 고유명사 복수형. 그다음에 그 NNS가 noun의 plural form. 이게 싱귤러인데. NNS면 plural. 요 S는 뭐뭐 S 이런 뜻의 S인가 보네요. 그죠? 그다음에 좀 뭐 대충 보면 알 것 같고 verb 한번 봅시다. verb도 그냥 verb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verb가 있고 VBD가 있고 이게 past tense 과거형 그다음에 VBG 하면 과거 분사형 그다음에 VBP 하면 VBP 하면 present tense third person singular 아닌 거 그다음에 ing 붙은 게 뭐더라? ing 붙은 게 VBG네요. 그죠? 이게 그 동명사 gerund 동명사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래서 이게 얼핏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이게 WH 붙은 거는 이제 WH 워드겠죠. 그죠? W 붙은 거는 그러니까 WDT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대충 보면 그냥 우리 예전에 유니버셜 태그가 한 8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걸 조금 더 세분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만 봐도 이렇게 딱 구분되는 것들 있잖아요. 뭐 ed 붙은 것들, ing 붙은 것들 굉장히 그 이런 정보를 쓰면 훨씬 더 쉽잖아요. 그죠? 훨씬 더 정확하게 태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펜 태그 셋은 이런 식으로 했고 브라운 태그 셋도 한번 얼핏 봐도 좋을 것 같은데 브라운 태그 셋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좀 요새는 다 이렇게 여기 보면 브라운 태그 셋은 87개 part of speech 태그가 있고 트리뱅크가 45개예요.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요새. 그다음에 브리티시 내셔널 코퍼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아까 그 우리 본 거 그게 C5 태그 셋이라고 하는데 다 태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코퍼스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코퍼스는 이렇게 이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기계가 자동으로 한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는 단어에다가 슬래시 한 다음에 그 옆에 펜 태그 셋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유펜 태그 셋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래시 그러니까 단어 슬래시 분사 형태로 이게 코퍼스가 태그드 코퍼스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part of speech 태깅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이런 참고 동영상 이렇게 링크 시켜 놨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한번 참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스탠포드 교수가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죠? 크리스 매닝하고 주랍스키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에서 이제 이런 태깅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새로운 이제 정보들을 좀 뽑아낼 건데 먼저 그 NLTK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태깅을 할 때는 포스 태그라는 요 함수를 쓰면 돼요. 포스 태그를 한번 써서 지금 요 밑에 있는 요 지금 문장 있잖아요. 문장 요거 한번 part of speech 태깅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아니면 time flies like an arrow라는 거 한번 해봐도 좋고요.
여기 타이핑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되게 타이핑 불편하네요. 그래서 대충 보면 이 time flies like an arrow 같은 경우도 대부분 제대로 된 것 같은, 여기 지금 잘못됐네요, 그죠? 여기 time flies 이거를 noun으로 태깅했네요, 그죠? like는 엉망으로 했네. 그 포스텍 이게 문장이 짧으니까 되게 포스텍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 밑에 문장은 요대로 태깅이 될 텐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이 문장은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refuse라는 거 여기는 동사고 여기는 refuse permit 그 쓰레기 버리는 permit. refuse permit은 요 또 그 명사고 permit도 여기는 to permit 할 때 permit은 동사고 여기에 permit은 명사고 그게 이제 태깅이 제대로 된 아주 잘된 예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태그드 코퍼라는데 태그드 코퍼라는 일단은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그 여러분들 봤겠지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오래전에 만든 태그드 코퍼스이기 때문에 그 코퍼스들이 뭐 파이썬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슬래시로 이게 두 개를 구분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 NLTK에서도 그런 걸 변환하는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만약에 fly 슬래시 nn이면 우리가 처리하기가 힘드니까 이거를 뭐 튜플이나 리스트 형태 뭐 이런 걸로 만들고 싶을 때 이와 같이 tag string to tuple이라는 이런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타이핑해서 제대로 아래와 같이 이렇게 변환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이제 투플 형태고 위에 거는 원래 코퍼스 읽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 함수를 기억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뭔가 이렇게 변환할 때 이런 식으로 변환하는 이런 함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주로 태깅에 관한 여러분들 소스 코드를 보고 싶으면 그 파이썬의 사이트 패키지를 NLTK 사이트 패키지 들어가서 거기 NLTK 들어가 보면 태그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 안에 태그 관련 파이썬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이런 함수가 있다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이미 태깅 된 것들은 tagged was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전에 봤던 NLTK 코퍼스 중에는 브라운 코퍼스가 태깅된 코퍼스였잖아요. 그래서 요 브라운 코퍼스를 한번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그 출력해 보기 바랍니다. nltk.corpus brown tagged was라는 걸 써서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아마도 이 형태는 그 파이썬에 맞춰서 이와 같이 string to tuple이 다 적용돼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요 tagged words 할 때 태그셋을
유니버셜로 이렇게 옵션을 바꿔주면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8개의 품사로 다시 태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MPS 챗 같은 것도 이제 태그도 워즈로 할 수 있는데 여기 콘 LL이나 트리뱅크 같은 것들 우리가 나중에 트레이닝 시킬 때 쓰는 코퍼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름을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콘 NL이 뭐의 약자더라? 그 저기 하여간 컨퍼런스에서 만든 어떤 컨퍼런스에서 만든 코퍼스인데 조금 이따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우리 그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여기 유니버셜 태그 셋이 뭔지 한번 더 이렇게 표로 정리한 거 다시 여기 하나 더 집어넣었었고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처럼 유니버셜 태그 셋 넣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실습까지 요거까지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뭐 한 두세 줄밖에 안 되니까 브라운 유스 카테고리에서 여기 기억도 그 기억을 좀 상기시키면 여러분들 그 NLTK 코퍼 이거 임포트 NL 그 from nltk.corpus import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브라운이 먹히겠죠. 여기 R자가 잘 안 눌러지네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브라운 코퍼스인데 이 브라운 코퍼스가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not loaded yet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다 어사인을 해주거나 무슨 작업을 하면 이제 그때 가서 로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브라운 요 코퍼스 가지고 작업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브라운 코퍼스는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코퍼스라고 했는데 그 브라운 점 카테고리즈 하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뉴스 카테고리고 태그셋은 유니버셜로 해서 브라운 뉴스 태그드라는 변수에다가 지금 여기 그 태깅된 결과를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상 썼던 frequency distribution으로 지금 여기 하고자 하는 거는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품사예요. 단어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보면 여기 제너레이터 익스프레션인데 이 안에 frequency distribution 할 때 여기에 이제 리스트를 만들지 않고 제너레이터로 이렇게 했는데 브라운 뉴스 태그드 중에서 그 각각을 하나씩 끄집어 놓으면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워드 태그 조금 아까 봤던 워드 태그 셋이 될 텐데 요런 식으로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거죠.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그 중에서 태그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워드는 날려버리고 워드는 우리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센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결과처럼 나오는 뭐 3만 번, 버브는 14,000번 이런 식으로 나오고 플롯을 그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혹시 이 플롯 안 뜨는 사람은 거기 예전에 라이브러리 그 pip 인스톨해서 그 뭐였죠? 맷리플롯이 뭐였지? 맷리플롯이나 뭐 사이파이나 뭐 이런 것들 몇 개 안 깔아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 깔아놓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컴퓨터 그 설치할 때 그거를 깔아놨으면 아마 지금 다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예제는 이제 또 이런 타스크가 주어질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이제 태깅을 정보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코퍼스가 주어졌을 때 어떤 명사 앞에 가장 자주 출현하는 단어를 다 이제
또는 가장 자주 출연하는 품사를 찾아라. 이럴 수 있잖아. 명사 앞에 과연 뭐가 제일 자주 나오냐 이랬을 때 밑에처럼 역시 비슷한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브라운 유스 태그들을 바이그램으로 만들었고, 바이그램으로 만든 다음에는 요게 A, B니까 A, B 할 때 요거 좀 주의해, 요거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요 코드를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 A1이 왜 들어갔죠? 여기 A1. 이 바이그램 형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지금 두 개씩 이렇게 짝이 지어져 있는데 단어 품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두 개 바이그램이란 말이에요. 근데 A0는 단어고 A1은 품사인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품사만 뽑아낸 겁니다. 그죠? 우리 A0에는 관심 없는 거예요. 단어에는. 그러면 밑에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그 뒤에 거는 별로 신경 안 쓰면서 most common 했을 때 여기 횟수 frequency는 빼버렸고 그냥 나온 다음에 그 나온 보자. 나온 predecessor 이것도 스펠링 틀린 건가? 그 나온 앞에 가장 자주 나오는 품사는 결국 나온 앞에 나온이 제일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복합 명사 이런 거. 그 다음에 디터미너 더나 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나오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스펠링도 꽤 틀렸네요. predecessor.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타이핑하면서 이해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타이핑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트리뱅크, 그러니까 nltk.corpus.tribанk.taggedwords에서 태그셋은 유니버셜로 하고 거기에 이제 frequency distribution을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 verb인 거, 즉 동사인 것들 쭉 찾아서 그 중에서 가장 빈번한 동사들이 뭔지를 쭉, 품사는 이제 다 여기서 빼버렸고, 품사는 이렇게 빼버렸고, 그 단어들이 뭔지를 그 빈도수대로 쭉 출력한 코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냥 most common 했을 때 이제 요 지금 컨디셔널 프리퀀시를 보니까 CFD1 해서 여기 1들을 딱 해보니까 이게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씩 나오잖아요. 그런 단어들은 전부 ambiguous한 단어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will드라는 것도 지금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 또 컷이라는 것도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멤버가 하나밖에 없으면 unambiguous한 워드인 거죠. 그죠? 그 랭스를 보면 그 단어가 ambiguous한지 unambiguous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타이핑하는 속도가 틀리기 때문에 저 뒤에 있는 네 문제들 뭔지 한번 설명해 줄 테니까 설명하고 나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다 실습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뉴스 카테고리에서 가장 빈번한 동사군들.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이런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패턴만 찾았는데 지금 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요 문제는 이제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 인 그 VD와 VN 또는 VBD와 VBN 태그를 동시에 가지는 단어를 찾고 그 주변 텍스트를 살펴보기인데 여기 요것도 미스펠링 된 것 같아요. 그 VD가 아니고 VBD, VBN. 그래서 여기 VBD는 past tense고 VBD에는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다 accepted잖아요, 그죠? 다 accepted인데 accused 이러면 이게 과거형인지 과거 분사형인지 모르는데 그런 단어들을 한번 전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나 이런 것들 쭉 살펴보자는 그런 예제고, 요게 인덱스면 어디쯤 그런 단어가 있는지, 즉 앞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콘텍스트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인덱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덱스도 좀 살펴보는, 그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뭐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 좀 살펴보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는 그 NN으로 품사 중에 지금 아까 우리가 트립 그 UPen 태그셋 이렇게 쭉 봤을 때 요게 이거는 지금 브라운 태그셋인가 보네요. 디폴트가 브라운 태그셋일지도 모르겠는데 요게 NN 다음에 여러 가지 태그가 단순한 나운이 아니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다 이제 출력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게 그런 단어들인지 같이 출력해 보자 하는 문제고, 그래서 여기 find tags라는 것을 정의를 해 놓고 여기에 그 뉴스 카테고리에서 NN으로 시작하는 거, 여기 보면 starts with tag prefix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starts with라는 걸 써서 NN으로 시작하는 것들 다 찾아내는 그런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타이핑하면서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거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 그 다음 거 그 오픈 단어의 사용법에 대한 거. 그래서 오픈이라는 단어 근처에 포스텍으로 검색해서 오픈이 어떻게 쓰이는지 쭉 이제 살펴보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서 A가 만약에 그 오픈일 때 B가 어떤 단어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는 경우인데, 이 경우가 요 위에 거는 이제 part of speech 태깅 정보를 안 쓴 거고, 밑에는 이제 part of speech 태깅 정보를 써서 단어에 대한 게 아니고 그 태그의 프리퀀시를 이렇게 뽑아낸 거니까 요거와 요거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실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만 더 합시다. 여기 단어로 검색하는 것보다 포스텍으로 검색하는 것이 나은 경우, 그래서 verb to verb라는, 예를 들면 GNI 코퍼스에서 verb to verb라는 구문 형태를 모두 찾아내보라 그러면 밑에 것처럼 이렇게 출력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combine to achieve, 뭐 continue to place, serve to protect, 이게 전부 조건은 동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요거는 봅시다. 브라운 NLTK. 여기 starts with V로 했으니까 요게 뭐 브라운 태그셋이건 유펜 태그셋이건 상관없겠네요. starts with V로 시작하는 태그니까 여기 또 마찬가지고, 그러면 verb가 어떤 종류든지, 그러니까 중간 단어는 to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패턴을 다 찾아보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실습 문제 한 5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한 번씩 실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리스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건 그냥 컨트롤 C 해서 멈추세요. 여기 보면 여기 트라이그램 쓴 것도 여기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뭐 투 뭐뭐니까 바이그램이 아니고 트라이그램으로 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진도 뭐 얘기해야 될 게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뭐 간단한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워즈를 태깅할 때 가장 이제 좋은 데이터 구조, 파이썬의 데이터 구조는 뭐냐 했을 때 역시 딕셔너리다. 뭐 그런 얘기가 그냥 나옵니다. 이거는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딕셔너리는 임뮤터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파이썬의 딕셔너리 메소드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다 썼는데 정리를 자꾸 뒤에서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 다음에 인덱싱 리스트하고 딕셔너리의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여기 설명하고 있고.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좀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태깅을 여러 가지 태거를 써서 태깅을 할 텐데, 태깅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태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무슨 태깅인지 몰라서 그냥 unknown이라고 이렇게 태깅 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딕트라는 걸 쓰면 되는데요. 이 디폴트 딕트라는 거는 파이썬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거죠. 컬렉션 여기 보면 자, 바로 예를 들면 이제 문제 이게 이제 디폴트 딕트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슬라이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part of speech 태깅을 했어요. 그래서 칼랄리스는 adjective고 ideas는 noun이고 sleep은 verb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태깅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 이게 딕셔너리 구조니까 여기에 블로그라는 게 뭔지를 알아보고 싶다 그랬더니 이 지금 사전에 없었죠. 우리 딕셔너리 없었죠. 그럼 에러가 나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태깅을 요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네 개밖에 안 한 거라서 unknown word가 들어오면, 예를 들면 GNI 코퍼스 태깅할 때도 단백질 이름 이상한 거 들어와 버리면 에러 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from collections import default dict를 하고 난 다음에 요거 대신에 포스는 default dict 람다 함수를 씁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람다가 무조건 noun으로 이렇게 태깅 되게, 만약에 unknown word가 왔으면 무조건 noun으로 태깅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칼라리스는 ADJ다, 뭐 ideas는 N이다 했는데 블로그 아까처럼 블로그 해보면 noun으로 찍혀 나와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이렇게 람다 함수로 이렇게 매핑이 돼서 noun으로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포스는 지금 여기 하나, 우리는 두 개밖에 입력을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세 개가 딱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게 이 디폴트 딕트입니다. 이것도 뭐 이해했을 것 같은데 한번 요거 실습해보고 갑시다. 요게 디폴트 딕트는 자주 쓰니까 계속 쓸 거예요, 우리. 자, 그래서 그 디폴트를 딕트를 쓸 때는 이 collections 모듈 패키지로부터 이렇게 임포트 한다는 거 좀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품사 개수 색이 예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브라운 코퍼스에서 이것도 근데 좀 유심히 봐야 되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요 짧은 슬라이드인데 굉장히 유용한 함수입니다. 이 디폴트 딕트가 어떻게 유용한지를 코드를 좀 여러분들 타이핑할 수 있는 사람 타이핑하면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태깅 코퍼스를 구축했다 그래서 흔히 뭔가 카운팅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나온이 몇 개인지, 뭐 verb가 몇 개인지, 뭐 어떤 단어, 그러니까 어떤 단어에 대해서 뭐 카운팅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 싶을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개 함수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디폴트 딕트를 써서 엔트리가 없더라도 계속 요 카운트를 인크리스 할 수 있는 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디폴트 딕트 안 했으면 이렇게 하면 계속 에러 날 텐데 요렇게 해서 카운팅을 0부터 계속 카운팅을, 맨 처음엔 다 엔트리 없을 테니까 요 카운팅 하는 거는, 그래서 요런 프리퀀시를 이렇게 셀 수 있다라는 예제고, 두 번째로는 이 파이썬을 많이 써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 지금 어떤 그 튜플이 있으면 그 튜플 순서대로,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거 순서대로 소팅하고 싶을 때도 있고, 두 번째 거 기준으로 소팅하고 싶을 때도 있고, 세 번째 거 기준으로 소팅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지금 아이템 겟터라는 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 두 개 슬라이드,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라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한 줄 한 줄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먼저 디폴트 딕트 쓰는 거는 여러분들 빠르게 좀 타이핑을 해서 디폴트 딕트 쓴 다음에 요것도 한번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내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는데, 요게 지금 디폴트 딕트가 여기서는 어떻게 쓰였냐 하면, 카운팅을 하는데 여기서 태그셋을 카운팅 하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int라고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0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0이. 그러면 여기 플러스 1 할 때 여기 에러가 안 뜹니다.
그러니까 카운팅 할 때 기본적으로 여기 디폴트 인트 쓰고 요거 없이 하면 계속 에러 나거든요. 근데 요렇게 해 놓으면 이미 기존에 뭐 3인가 4인가의 프리퀀시가 있는 엔트리도 괜찮고 아무것도 없는 엔트리도 0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예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자. 브라운 태그 유니버셜에서 워드 태그를 카운팅 할 때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여기 브라운 태그에 있으면 워드가 있고 태그가 있는데 그거를 전부 리스트화 해가지고 각각을 다시 딕셔너리 형태로 요 태그가 몇 개 있는지 이렇게 세주는 그런 코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없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코드.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 코딩 해본 사람은 이거 없이 이거 하려면 if문 써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코딩해야 됩니다. if 이게 엔트리가 없을 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어떤 엔트리가 in 지금 현재 그 리스트에 있을 때는 뭐 0으로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복잡하게 써야 되는데 디폴트 딕트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봤을 때 그 소팅하는 것도 유심히 봐야 되는 예제인데 이거는 그냥 지금 NLTK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쓰이는 여러분들 그냥 파이썬 코딩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코드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아이템 겟터 써서 약간 복잡해서 여러분들 사용하기가 좀 힘든데 예를 들면 어떤 리스트가 있었다, 그러니까 튜플이 있었다. 지금 나온 카운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sorted라는 거를 쓰면 돼요. sorted라는 걸 쓰는데 이 아이템즈를 sorted 하는데 요 아이템즈를 아까 만들었던 아이템즈를 sorted 하는데 여기가 0번, 1번이니까 1번 기준으로 소팅하라 그러면 1번 기준으로 소팅하라는 소리는 요 카운트가 많은 거 요 숫자 순서대로 소팅을 하라는 소리고요. 반대로 여기를 0으로 하면 아마도 0으로 소팅하라 그러면 아마도 이건 내가 안 해봐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0으로 하라 그러면 이게 지금 나온 버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알파벳 순으로 소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0하고 1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튜플이 여러 개가 한 4, 5개 있으면 여기 0, 1, 2, 3, 4 해서 전부 거기에 따라서 소팅할 수 있는 그런 예제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아주 자주 쓸 그런 함수예요. 그런 패턴이에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좀 복잡해요. 이게 파라미터들이. 그리고 리버스 거꾸로 하는 거 요게 디폴트가 이게 디폴트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false가 디폴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리버스는 true해서 많은 것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요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을 업데이팅 할 때 지금 이제 뭐 카운팅을 하거나 GNI에 있는 어떤 단어들을 카운팅하거나 품사들을 카운팅할 때는 이와 같이 디폴트 딕트를 써야 된다는 거고 그 카운팅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은 것부터 이렇게 소팅하고 싶으면 요 아이템 게터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요 예제도 유심히 좀 뭐 실습을 꼭 안 해도 되니까 요 코드를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int 해서 그 숫자를 세주고 있는 거고요. 디폴트 딕트. 그래서 요게 이제 플러스 1 할 때 에러가 안 나도록 디폴트 딕트를 해 놓은 거고, 이 예제는 뭘 하는 예제냐 하면 브라운 유스 태그드 셋에서 W1, T1, W2, T2 즉 바이그램 이렇게 두 개의 단어의 바이그램 셋을 전부 바이그램으로 이렇게 전부 그 만든 다음에 각각의 카운팅을 하는데, 요 뭐에 대해서 카운팅을 하는 거냐 하면 어떤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단어와 품사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품사의 개수를 세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태거 같은 걸 구축할 때도 이런 모듈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write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 write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디터미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품사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fly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noun일 수도 있고 동사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뭔지를, 그 다음에 나오는 품사가 뭔지를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바이그램 무슨 그 매트릭스 이런 거 만들 때 중요하게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하면 디터미너 right 다음에 나오는 거는 adjective가 11번, noun이 5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카운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설명을 잘못했는 미안합니다. 다시 설명. 여기가 W1, T1, W2, T2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T1이 주어졌을 때, 즉 여기에 그러니까 디터미너가 주어졌을 때 품사가 디터미너 다음에 만약에 right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디터미너니까 더나 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right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것의 품사, 요 right라는 것의 품사가 형용사일 때가 11번, 명사일 때가 5번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the right 하면 the right, 그 다음에 명사가 또 나오면 형용사가 되겠죠. 그죠? the right person 그럴 때 그게 11번 나왔다는 거고, the right 뭐가 있을까요? the right rule 이런 거, 그러니까 right가 좀 명사처럼 쓸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얼핏 요 디터미너가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더 말고도 그런 케이스를 내가 얼핏 생각 못 하겠네요.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들 여기 코드를 약간 고쳐서 이 케이스가 뭐가 나왔는지 요 케이스가 뭐가 나왔는지 출력해 보면 되는데, 하여간 그런 뜻입니다. 요게 지금 내가 요거 지금 헷갈려 가지고 요 W1, T1, W2, T2 잠깐 헷갈려서 내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이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죠? T1, WT가 섞여 있어 가지고 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설명을 또 여러분들 알 것 같기는 한데, 그 딕셔너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얘기를 했었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 뭐 NLTK는 아니고 파이썬에서 흔히 딕셔너리 형태로 돼 있는 거 소팅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딕셔너리를 소팅하려면 키 밸류 형태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흔히 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선 아이템즈라는 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기 바랍니다. 요거 몰랐었으면 예를 들면 어떤 딕셔너리를, 아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딕셔너리가 뭐가 없나요?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딕셔너리가 있잖아요.
포스라는 이런 딕셔너리가 아까 여러분들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post.items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튜플 형태로 다 바뀌어요. 그럼 튜플 형태를 지금 다시 소팅을 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유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 아이템즈라는 게 그 딕셔너리를 투플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주 쓰이는 함수, 굉장히 자주 쓰이는 함수입니다. 그 포문 같은 거 집어넣을 때 딕셔너리 형태를 포문에서 이렇게 핸들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럴 때 이 아이템즈 굉장히 많이 써요. 자, 지금까지 이제 대충 태깅이 뭔지 그래 이것저것 그냥 해봤을 따름이고, 이제 우리가 직접 태거들을 다뤄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뭐 태거를 하나 구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태거 하나 구축하는 건 한 학기 프로젝트죠. 사실 만만치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 태거를 어떻게 구축하는지는 좀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설명하는 챕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태그드 된 코퍼스를 사용할 때는 아까 우리가 잠깐 봤던 것처럼 태그드 센스라는 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브라운에서 뉴스 카테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태그드 센스 이렇게 하면 태깅된 센텐스별로 태깅된 그런 데이터를 긁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NLTK 태거들, 지금부터 우리가 설명할 태거들이 뭐가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NLTK 책에서는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좀 그냥 예제 위주로 진짜 문제 중심 학습 방법이니까 또 별 설명 없이 막 설명이 돼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여기 그 내가 메뉴에 링크 시켜놓은 파이썬 3 텍스트 프로세싱 위드 NLTK 3 쿡북이라는 PDF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거기에서 태거에 관련된 섹션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조하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지금 NLTK에 나와 있는 태거 소스 코드들은 nltk.tag 패키지 안에 다 있고요. 이런 태거들은 전부 태거 i라는 베이스를 그 implement, inherit 거기서부터 이제 그 상속을 받기 때문에 이 태거 i라는 게 최상위 클래스인데, 여기에는 항상 태그라는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모든 태거들은 이 태그라는 메소드를 이제 implement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우리 태깅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이게 얼마나 퍼포먼스가 좋은지 이밸류에이트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이밸류에이트라는 함수도 쓸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의 함수를 잘 이해하기 바라고, 오늘 얘기하는 여러 용어들 중에 이제 백오프 체인이라는 게 있는데, 백오프 체인은 뭐냐 하면 맨 처음에 태깅을 한번 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러니까 뭐 태깅 못한 거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태깅하고, 또 태깅 못한 거 있으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태깅하고, 이런 거를 이제 백오프 체인이라고 해요. 백오프 체인 태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NLTK 지금 5장에 나와 있는 태거들 대충 여기서 요 한 슬라이드 하나에 정리해 봤는데, 먼저 디폴트 태거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밸류에이트까지 다 하는데, 디폴트 태거는 너무나 좀 무식한 태거입니다. 그냥 모든 걸 막 나온으로 한다든지 뭐 아니면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태그를 태깅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코드로 태깅하는 예제를 먼저 보여줄 거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unambiguous한 워드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퍼포먼스가 한 뭐 70% 80% 이상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건 regular expression 태거야. 이거는 여러분들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태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regular expression을 써서 예를 들면 GNI 코퍼스에서 어떤 단백질 이름을 뽑아낼 수 있는 그 정규 표현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태깅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마코프 모델은 아닌데, 하여간 요 지금 마코프 모델에 기반한 유니그램 태거, 바이그램 태거, 트라이그램 태거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총 3가지 태거들을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가장 간단한 디폴트 태거. 이거는 너무나 뭐 간단해서 이런 거를 왜 설명을 하나 할 테지만 일단 이 디폴트 태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려면 뒤에 거 계속 인크리멘탈리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 타이핑을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그 앞에 거를 해야지 뒤에 게 이제 다 돌아가기 때문에 타이핑을 해 놓읍시다. 그래서 tags는 tag for word, tag in brown 해서 여기 nltk.frequency tags max 하면 noun이라는 게 지금 요 브라운 코퍼스에서는 noun이라는 nn이라는 품사가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nn뿐만 아니고 하여간 noun 보통 noun phrase nns도 있었고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nn이 가장 많은가 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워드 토크나이즈 한 다음에 요 어떤 의미의 문장을 넣고 그다음 디폴트 태그를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nn으로 해 놓으면 밑에 보다시피 그냥 태깅을 해버리면 nn으로 전부 태깅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간단한 예제죠. 그리고 뭐 당연히 이밸류에이트를 하게 되면 그 정확도가 1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일단 타이핑을 해놓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뒤에 거 계속 하기 위해서 내가 하여간 여기 뭐 스킵을 하면 안 돌아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다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디폴트 태거라는 게 이미 NLTK에는 만들어져 있는데 그 각각의 태거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NLTK I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기 때문에 태그라는 메소드와 evaluate라는 메소드를 계속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태그 한 다음에 evaluate 이렇게 진행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뒷부분에선 train이라는 것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트레이닝 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태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from NLTK import 뭐 asterisk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들은 요런 거 가끔 빼먹을 때가 있는데 요 앞에 이게 뭐 에러 난다 그러면 여기 NLTK 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NLTK 점 word tokenize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이게 여러분들 참 타이핑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저기 그 NLTK 북 들어가서 좀 타이핑 따라오기가 힘들다 그러면 NLTK 북 들어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5장이잖아요. 그죠? 5장에 regular expression 태거 그래서 좀 타이핑 할 게 많아서 이게 좀 카피 페이스트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다음 거는 이제 regular expression 태거인데요. 이렇게 뒤에 나오냐?
요거 요런 거 이제 카피해서 그냥 여기는 탭 문자로 지워야 되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실습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이거 타이핑 직접 할 수 있는 게 더 좋긴 하고요. 조금 늦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커피해가지고 그냥 실행해 보세요. 그래서 다음 거는 이제 패턴으로 아까 지금 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포스트 태깅 클래스에서 디폴트 태그 우리 방금 봤고요. 가장 간단한 거. 그다음에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만들어 볼 수 있는 레귤러 익스프레션 태거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레귤러 익스프레션 태거는 우리가 뭐 앞뒤 문맥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면 어떤 단어가 ed로 끝난다. 그러면 이거 동사일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과거형 동사일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 것들을 패턴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 ing로 끝나는 ing 달러로 끝나는 애들은 vbg로 태그하라. ed로 끝나는 애들은 vbd로 태그하라. es로 끝나는 애들은 vbg로 태그하라. outld로 끝나는 애들은 md로 모델이니까 md로 태그하라. 또 이렇게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나는 애들은 cd 카디널 넘버로 태그하라. 그 다음에 그 밖에 나머지 애들은 noun으로 태그하라. noun이 가장 디폴트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regular expression 태그 여기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거 사용법은 regular expression 요거를 쓰면 되고 여기에 패턴을 집어넣어 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패턴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여러분들이 패턴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패턴을 집어넣고 아까 우리가 했던 브라운 센텐스에 대해서 한번 아무거나 태깅을 해보면 아까보다는 약간 더 이밸류에이트를 해보면 퍼포먼스가 올라갔습니다. 그죠? 10%가 아니고 20%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ED 같은 게 많이 걸려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죠? 요런 것들 이제 나운으로 됐던 것들이 ED로 이렇게 걸려 나오고 있습니다. 패턴 같은 거 여러분들 타이핑이 아무리 빨라도 이렇게 좀 한두 개 미스펠링 하면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카피해 가지고 한번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이 점점점은 탭인 거 알죠?